프랑스의 듀엘 베른이라는 모험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 편의 모험 소설을 쓴 가운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모험 소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은 적이 있었죠. 많은 재산을 가진 영국의 부자 신사죠. 필리어스 포그가 프랑스 출신의 하인인 장 파스파르투를 데리고 80일 동안 세계 일주에 도전한다는 내용입니다. 문다에게는 지난 44일 동안 9월 4일부터 10월 18일 엊그제까지 44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쥘 베른의 소설은 아니지만 44일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물론 당사자인 문다혜 씨의 경우 흥미로울 수가 결코 없겠죠. 그러나 아무튼 이 44일 동안의 행적을 여행이란 이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굳이 쥘 베른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80일 동안 세계 일주 여기에 빗대어서 문다혜의 44일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여행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달콤한 때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낭패와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조금 그 제목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44일간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쥘 베른의 영화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은 참 재미있게 만들었지만 문다혜의 44일간의 여행은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이렇게 극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첫 번째, 44일 가운데의 첫 발단이 9월 4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페이북을 통해서 깜짝 놀랄 그 기사를 접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9월 4일이니까. 보통 가족은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 엄연히 이제는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은 막 가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두를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띄우면서 끝부분에 있어서는 겸손은 안 할래 이런 해시태그까지 붙이면서 글쎄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대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언론들이 많이 그걸 중점적으로 다룬 기억이 바로 9월 4일이었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말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했던지라 누굽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던 그 경제 공동체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것인가? 누가 누구에게 오더를 줬다라고 알쏭달쏭한 그런 문자를 올립니까?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 가족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9월 4일 날 언론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문다혜 씨 아니었었습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문다혜는 전 남편과 아버지 문재인의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누릴 것을 다 누려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혜를 받으면 결코 안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각종 특혜 속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전 남편이 받았던 특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 그런데 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문다혜 씨 아니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일촌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러나 부부는 무촌입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을 돌렸을 때 역시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이제 이혼했는데 문다혜 씨가 전 남편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었을까? 검찰이 전 남편을 수사하면서 문다혜 씨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문자를 통해서 밝히고 있을까?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10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것이 보통사고가 아니죠. 만취를 넘어서 고주망태가 되면서도 이쯤 되면은 면허 취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운전은 절대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검찰이 추석 지나면은 소환하겠다, 부르겠다 얘기했는데, 아니 추석 지나고 나서 정말 행동도 말도 주의하면서 부를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부른다고 하는데에 어떻게 이런 막무가내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비상식적인 이런 추태를 부릴 수 있을까? 검찰이 부르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자세라고 한다면은 상식을 벗어난 어긋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행동일까요?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일까? 이런 극과 극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평소에도 사고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발각이 되지 않았을 뿐, 이런 행동을 계속 해왔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술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식의 습관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은 왜 아무런 말이 없었을까? 13일 동안 음주 운전이 벌어지고 난 이후 13일 동안 경찰이 언제 문다혜를 부를까? 그것이 또 관심 아니었었습니까? 드디어 10월 18일 불렀습니다. 비가 쏟아졌지요. 그 동선 짧은 기간에 차에서 내려서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와중에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면서 한마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대우를 받고 조용히 쉬다가 나오면서 준비한 말이었는지, 사제문과 함께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 사과의 문을 밝히고 귀가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21년도에 강성국 법무부 차관, 비가 오는 날이었었죠. 그때의 보좌관이 강성국 차관은 브리핑을 하고 그 뒤에서 무릎을 꿇고 비에 젖은 그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우산으로 강 법무부 차관을 받쳐주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과잉 의전이다. 얼마나 언론의 문매를 맞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경고성 아주 매서운 말을 한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문재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상 같은 경고를 했는데 자기 딸 문다혜 비도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고 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는 문다혜. 문재인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문다혜가 그냥 전 남편 조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 때문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이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음주 운전에 대해서. 10월 18일 문재인이 그 장면을 또 보지 않았겠습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고주망태가 된 겁니다. 인사불성이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가 돼 있는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문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강성국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경고성 발언을 했었는데 자기 딸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렇게 우산 받쳐두는 것도 과잉 의전, 술 먹고 만취가 돼서도 행패 부리고 있는 것도 보고서 침묵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추상같이 말하던 문재인이었는데 문재인은 왜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는가?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죠.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 최근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쇼라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솔직히 문재인에게 춘풍추상 기대한다면 그것은 꿈속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죠. 아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재인을 느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인권 변호사 김광일 의원이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데리고 같이 변호사 일을 해왔었는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이 김광일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장기표 선생께서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고 반문하면서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냐.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부했었던 그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프랑스 모험 소설 작가 ЖL 베르네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안겼던 80일간의 세계 여행을 억지로 끌고 와서 문다혜에게 40일간의 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표독스럽게 저주도 저렇게 무섭게 하면서 바로 한 달 만에 정확하게 만취 고주망초가 돼가지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나서 13일 만에 경찰에 나오면서 죄송하다. 짧은 말 한마디로 용서를 구한다.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문다혜 씨,
9월 4일 당신의 페이북을 통해서 이젠 참지 않을래, 겸손 안 할래라고 해시태그를 붙이면서 저주를 하던 그것이 당신의 진짜 얼굴 아니었습니까? 만취 운전하고서 속안에 싸우던 것을 그렇게 죄송합니다로 용서를 구한다면은 어느 누가 용서를 받아주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